안녕하세요, 화이트페이퍼입니다. 오늘은 공포지수 19, 극한 공포가 찍힌 12시간 동안 크립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 X, 텔레그램, 온체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빨리 잡고 갈게요. 지난 12시간 기준을 보면 비트코인 약 마이너스 0.7%, 대략 944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중이고,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 약 3.2조 달러, 하루 기준 마이너스 1.1%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이거죠. 공포 탐욕지수 19. 공식적으로 리스트인 피어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격은 조금 내려왔을 뿐인데 투자자의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숫자는 마이너스 1%인데 체감은 마이너스 10%인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포가 커졌을까?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말. 두 번째, 연준. 세 번째, 유동성. 요즘 트레이더 타임라인 보면 이런 말 계속 돌죠. 연준이 연말에 더 세게 조일 수도 있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맞는 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이다. 실제로 전통시장도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S&P 500이 하루하루 힘없이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도 낮은 레벨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즉,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타이밍에 크립토도 같이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오늘 시장을 작은 흐름으로 보면 한쪽에서 빠지고 다른 쪽으로는 들어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스탠다드 차터드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수 있다. 즉, 긴 그림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승부르는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ETF 쪽을 보면 블랙록의 대표 ETF IBIT에서도 소규모 자금 유출이 잡혔어요. 딱 이런 분위기죠. 완전히 나가진 않지만 여전히 비중 좀 줄이고 지켜보자.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는 약한 찬바람이 분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리플 XRP 쪽은 다릅니다. XRP ETF 한 종목 기준으로 하루에만 8천만 달러 안팎의 유입이 찍혔고,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하루 ETF로 묶인 물량만 1억 9천만 달러 정도 된다는 계산까지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에서는 돈이 조금 뺀 사람들이 그중 일부를 XRP, 알트, ETF 쪽으로 돌리고 있다. 포지션 재배치, 자금 로테이션이 시작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가격만 보면 솔직히 비트코인 따라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기술 뉴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키워드, 피어다스 업그레이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늘어나도 네트워크가 버벅이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뒷단 구조를 손본 것.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P2P 네트워크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평가했고, 디파이 개발자 쪽에서도 롤업, 레이어2, 온체인 데이터 처리량이 훨씬 여유로워질 거라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도 같이 움직여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오늘만 3,500만 달러 이상이 새로 유입됐습니다. 가격은 조정 구간인데 기술은 앞으로 나가고 ETF 기간 자금은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 이게 오늘 이더리움 포인트입니다. 규제도 오늘 뉴스가 꽤 많습니다. 먼저 테라루나 붕괴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이 1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제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의 진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왔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관련 코인 중 일부는 오늘도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사건의 휴유증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사기, 무책임 플레이는 점점 살자리를 줄어든다. 그런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을 여는 규제도 있습니다. 미국 산품산물위원회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자산을 커머너티로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원 캐롤라인 팜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2년 내에 온체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즉, 한쪽에는 문제 프로젝트의 책임을 묻고 다른 쪽에서는 진짜 인프라 자산의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이 두 방향이 동시에 진행 중인 거죠. 이번 12시간 동안의 선장통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해시키라는 거래소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규제를 정식으로 받고 있는 아시아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이고, 사용자 수는 144만 명, 추정 기업 가치는 5억 달러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한마디로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규제와 자본 압박도 동시에 받는 상황이라 아시아 규제 거래소 모델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코인 쪽은 언제나처럼 극단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도지코인은 약 마이너스 3.7% 하락, 반대로 루나 클래식은 플러스 66% 이상 폭등. 루나 본 토큰도 강한 반등 시도. 테라 사태 주인공이 12년형을 받은 날에 루나 클래식이 60% 넘게 튀는 이 기괴한 장면. 금 비평가 피터 시프는 이게 투자냐? 그냥 카지노지? 라고 비꼬았고,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즐기러 온 거 아니냐? 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왔습니다. 알트코인 쪽에서는 폴카닥과 새로운 ETF 전쟁이 포인트입니다. 폴카닥 가격은 오늘 마이너스 0.2% 정도, 거의 횡보에 가깝지만 개발자 활동량은 10% 이상 증가한 모습. 가격은 조용한데 체인 위에서 여전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 전형적인 그림이죠. 또 한편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수익 기반 ETF를 검토하고 알트 ETF들은 하나 둘씩 논의에 오르면서 비트 ETF, 이더 ETF, 알트 ETF, IWA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느낀 부분은 이거예요. 바로 암호화폐 상속 문제. CNBC 자료에 따르면 지갑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분실 때문에 사라진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이고 추산치 기준으로 139억 달러 이상이 상속 계정 접근 불가로 인해 시장에서 사실상 영원히 잠겨 있거나 사라진 상태입니다. ETF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거예요. 지갑 키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정통 금융 시스템 안에서 상속 계좌 이전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딧이나 텔레그램에서는 내가 죽으면 내 코인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팔까만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까지 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에는 4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역풍, 연준, 금리, 유동성, 미국 증시 조정. 두 번째는 기술 진화, 이더리움, 피어다스, 각 체인의 확장성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규제 명확화, 테라 같은 사례에 번을 주고 비트리더 같은 인프라는 제도권으로 편입. 네 번째는 자금 재편, 비트코인, 알트코인, ETF, RWA. 어디에 장기 자금이 머무를지 재배치하는 구간. 이 4가지가 섞이면서 공포지수 19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슬라이드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이 극한 공포가 2026년을 향한 강세장의 조정 구간일까? 아니면 유동성 축소와 규제 강화가 크립토를 한 번 더 깊게 흔들 마지막 한 방을 남겨놓은 걸까? 그리고 우리 쪽 질문은 또 하나죠. 이 공포 구간에서 나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오늘은 공포지수 19, 극한 공포가 찍힌 12시간을 뉴스, 온체인 규제 ETF 흐름으로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간을 다음 상승을 위한 깊은 숨 고르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 구간으로 보시는지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12시간 브리핑에서 그 시각까지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페이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